네, 안녕하세요. 주나쌤 영어의 주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학원을 아이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과외를 시켜야 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외를 한다면 어떤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영어 교육하면 학원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많은 분들이 학원을 보내실까요? 첫 번째로는 학원은요, 진도가 쭉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슉 나가다 보니까 왠지 우리 아이도 그 진도에 맞춰서 다 알고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많은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군중심리에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요, 어떤 절대적인 평가를 해주잖아요.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고, 단원 평가가 있고,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합니다라는 성적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어머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아서, 혹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아이 이 학원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어 어느 정도 하는군요. 잘하는군요. 무슨 반이에요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다 가늠이 되니까 학원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 이런 것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시간 대비 과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뭐 영어학원 보니까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가서 어떤 수업료 적정 수업료를 내는데 시간 대비 과외보다는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노출 시간이 기니까 학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영어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노출 시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노출이 기니까 어느 정도 영어는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셔서 많이 학원을 보내시는 거. 레벨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패스하면 다행이다.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레벨은 어느 정도다.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원은 버스가 직접 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맘들한테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은 이 블락은 학원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학원에서 스테이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 아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위안감. 근데 버스를 타다 보니까 20분 내지 30분 그러면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한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이 왔다 갔다 시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에 따른 숙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만약에 아이가 학원에 간다면 꼼꼼히 정말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많이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옆에서 엄마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은 되게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다 잘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그 숙제를 위해서 또 엄마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지 아이의 레벨이 정말 맞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영어 과외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과외는 어떨까요? 일단은 비용 면에서 조금 학원보다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노출 시간이 뭐 주 1회, 2회 혹은 3회 이렇게 되더라도 뭐 하루에 1시간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노출 시간이 한 3시간, 2~3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맞춰서 학원이 맞을지 아니면 과외가 맞을지 아이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당연히 학원보다는 높지만 효과적인 면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어떤 언어 실력에 있어서 구멍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탄탄하게 올라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과외는 1대1로 옆에서 짚어주기 때문에 내 아이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꼭 길지는 않더라도 구멍을 막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그룹 레슨을 하면 되지 않을까? 2명 혹은 3명, 4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면 비용이 좀 낮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룹 레슨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질 않거든요. 비용 면에서는 저렴할 수 있지만 그룹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과외를 하는 목적이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다른 아이와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낭비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고, 또 기다려줘야 하고, 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나한테 딱 맞춰서 해주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또 그룹 레슨이 시간을 다 맞춰야 하는데 그 시간이 내 아이한테 딱 맞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롱런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한 명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좀 그룹이 와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롱런으로는 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면 뭐 주 횟수를 줄여서 주 1회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 레슨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과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시간이, 그리고 아이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과외는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런데 테스트를 객관적으로 보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과외를 하다가 뭐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외는 1대1이다 보니까 옆에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과외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과외를 한다면 어떤 과외 선생님을 구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아이가 5세가 돼서 사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저도 선생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구하면 좋을까? 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다. 이 선생님 정말 꼼꼼하구나. 뭐 이렇게 느꼈던 적도 많았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좋을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에요. 스킬.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영어 교육에 대한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다루는 스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집중력의 한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재밌어야 되고, 목소리가 조금 아이의 귀에 딱 꽂히는 목소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집중시킬 수 있는 목소리, 그리고 호감도, 아이가 어떤 액티비티를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아이가 집중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액티비티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레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어릴수록에는 우리가 책보다는 액티비티 위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게임을 한다든지,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이긴 사람이 먼저 해보고 진 사람이 나중에 해보고, 선생님이 같은 팀메이트가 돼서 같이 게임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집중도가 높아져서 40분, 50분 충분히 5세, 6세 아이들도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가 보통은 학원에서는 예습 위주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습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 혹은 대학교 수업에서 저희가 미리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런 게 예습 위주의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해야 되는 학습법인데, 되게 학원에서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예습을 하기란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복습 위주로 하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위주로 하는 선생님은 무언가 가르쳐 주고요. 예를 들어 비동사를 가르쳐 줬어요. 비동사에는 I am, he is, they 또는 we are, 이렇게 세 가지 is, am, a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쓰임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보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이 문제 푸는 거는 스피킹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자 이거 혼자서 집에서 써봐 하고 숙제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복습 위주의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저는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줘서는 안 되겠죠. 숙제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 그리고 모르는 거는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또
놔두고 선생님이 이런 건 모르는구나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던지 아니면 넘어가도 좋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넘어가시는 이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기식이 있죠.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집을 많이 나간다든지 빨리 나간다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은 계속 복습을 해서 다져나가고 그리고 구멍을 메꿔 나가야 하고 빨리 나간 아이들은 또 그에 맞춰서 진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아이가 다양하게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 아이는 이 레벨이 아닌데요.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어려운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중간을 하되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엄마표로 영어를 가르치실 때에도 쉬운 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좋고 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기에 좋고요. 또 새로운 것, 조금 어려운 거는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보캐블러리 집이 있어요.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 5개 정도 모르고 5개 알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 레벨입니다. 5개는 내가 다 체크하고 나머지 5개를 새로 배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리딩을 할 때도 우리가 책을 딱 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손에 꼽히는 정도예요. 한 5개 돼요. 그러면 내 레벨에 맞는 책이에요. 조금 어려운 거는 선생님 혹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리딩을 해주고 조금 쉬워요. 모르는 단어가 2-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건 2페이지에서 2-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쉬운 책이에요. 그러면 아이 혼자 읽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쉬운 것 그리고 성인, 엄마 또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적절하게 레벨을 고려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성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아카데미컬리 조금 스트롱한 아이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좋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산만하고 교재를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액티비티 위주로 좀 재미를 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꼼꼼한 선생님이 좋겠죠. 숙제 검사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찝어 주시고 그리고 시간 배분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시간을 공부를 한다면 숙제 검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저희 수업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꼼꼼하게 하되 만약에 불필요한 숙제 체크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문제집은 집에 가셔서 채점을 따로 해오시고 또 가져오셔서 모르는 것만 찝어주는 선생님이면 더없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를 까르르 웃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예를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교육 접근법이 다양한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선생님이 늘 따뜻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언제는 좀 강하게 또는 언제는 좀 이렇게 좀 다독여질 수 있는 이런 밀당을 잘하는 선생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외 선생님을 구하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거는 제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보통 소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면 주변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유심히 보시고 또 만약에 아이가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어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소개를 받으면 안 되겠죠. 내가 소개를 받았으면 또 다른 분을 그 친구 엄마에게 소개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주변인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어요. 이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어세스먼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세스먼트를 하면 보통 아이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와의 케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회 수업료를 드리고 수업을 한번 부탁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생님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수업의 방향성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롱런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과외 선생님 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입학이 3월이니까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아이가 영어 교육 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